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10대들 무인 모텔에서 흡연, 음주, 난동. 오랜만에 욕하고 싶은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뭐 어차피 얼굴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욕만 할 건데요. 사실 이거 오래전에 좀 된 이야기입니다. 12월 13일 날짜 신문기사고요. 자, 족법소년 죽일 테면 죽여봐라. 10대들 무인 모텔에서 흡연, 음주, 난동. 무인 모텔의 입실에서 술을 마시고 객실에서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무인 모텔 업주에게 족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라고 따지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미성년자가 모텔에 와서 술을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서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무인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서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면서 이전에도 오면 안 된다 정도의 잔소리를 하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또 방문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입실을 확인하고 A씨가 해당 객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객실에선 수많은 술병과 담배꽁초가 있었다. 그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다. 자, A씨는 그래서 최소 42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음주 사실과 객실 침구 훼손이 적발된 뒤에 이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고 족법소년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했다. A씨가 머니투데이에서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죽여보라고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라고 소리치고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 라면서 조롱하면서, 그래서 그는 난동을 피운 학생의 부모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묻더라.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것이고 필요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을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더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호히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A씨는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없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부모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면서 크게 보상을 받든 공론화가 되든 아이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미성년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몰상식한 생각을 안 하면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은 금지되어 있지만 업주에게 이를 방지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특히 자판기나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무인 모텔은 미성년자의 숙박을 막기가 어렵다. 자, 일단은 촉법소년 문제와 두 번째, 적반하장식의 보호자들과 세 번째, 현행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촉법소년. 이 새끼들은 결국에 지들이 어떠한 식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죽여보라는 등, 그리고 경찰에게도 이렇게 조롱을 하죠. 꼭 누군가 이들이 모텔에 있었을 때 모텔의 문을 막고 망치로 머리 때려서 부디 머리가 터지고 뇌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한 이들처럼 결국에 족법소년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답시고 한다면은 안타깝게도 가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 되는데 이들에게 처벌이 없으면은 그 누구라도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촉법소년을 보호하는 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애들만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죄를 짓는 애들은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들을 보호를 하죠. 족법소년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지들을 범죄자들을, 나이가 몇이 되든 범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요. 그러니까 저런 범죄자 새끼들은 결국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이 죽이던가 적어도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 보호자들. 결국 부모는, 아이는 부모의 거울. 반드시 그러진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 경우입니다. 저 부모들을 보세요. 저딴 식으로 키웠으니 아이들이 저 모양이고, 저딴 태도니 아이들이 그딴 식이죠. 저 부모들의 태도를 봤을 때 어쨌든 지네들 자식들이 뭘 했던 간에 자기네들은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사과를 할 태도도 아니고 보상을 해줄 것도 아니고 저딴 식으로 키웠으니 당연히 아이들이 그 모양이겠죠. 때문에 법을 만들어질 거면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부모에게 죄를 묻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행법으로 참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원통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면 그의 부모라도 감당을 해야죠. 물론 그게 꼭 맞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면 더욱더 그거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딴 식의 어른 새끼들은 나는 부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너네 같은 새끼들은 결국에 자녀 때문에 망해봐야지 그래도 정신 안 차릴 거라 생각은 하지만 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현행법입니다. 법의 허점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행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부디 좀 바꿔주세요. 이 국회의원들아. 법들이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니네들 일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은 제발 좀 알아채서 일 좀 해라. 니네들의 일은, 국회의원들아 너네들의 일은 국민 세금, 지네들의 월급 더 올리는데 그런 때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러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야.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이면 제발 법안 발의 좀 잘해서 법의 허점 좀 줄여봐라. 니네들 돈만 쓰지 말고 우리 세금 쓰지 말고 좀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새끼들은 아마 솔직히 큰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촉법소년이고 꼭 다른 모텔에서 저렇게 난동 피우다가 호텔에 있는 살인마에게 부디 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짜증내는 남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